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은 제가 제일 먼저 서두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논란할 거 없고 공방할 거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빨리 제도화해서 그 제도대로 집행하면 뭐 35조, 50조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정부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소기업 연합회 한번 신년 할애식 때 같이 가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움이 뭐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게 하청 단가에 납품 단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이거 조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했지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중소기업의 수건 과제인 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물가 연동제를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이런 납품 단가 연동제를 좀 하는 거로, 왜냐하면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는 그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정의와 공정에 맞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원청과 하청 또 납품회사 간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종속 관계가 조금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네.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후보님. 네.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네네. 해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토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말씀하시죠. 네, 저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 지금 예산을 늘리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이 부족하다고 지금 또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만 이 둘이 완전히 엇박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굉장히 많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재정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인 재량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 때문에 금융이 많이 풀렸으니까 미국에서도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을 하면서 장기 이자율만이 아니라 단기 이자율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나 또 우리 재정당국에서 이 국민들이 이걸로 피해를 좀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물가 관리라든지 또 주택이라든가 그 담보대출의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우리가 그 재량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자, 윤 후보님 지금 34초 남았거든요. 네. 시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롭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세입을 가지고 오는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땜질식의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재정도 하면서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좀 더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을 하면은 우리가 더 빚을 얻지 않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먼저 심상정 후보님이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또 이렇게 국가가 주목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90% 가까이를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대책이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중소기업들의 수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대기업이나 원청하고 만나서 조정해 봐라 이렇게 됐지만 그 협상 테이블 자체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를 법으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과 또 고용유지 지원금도 좀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늘 지적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원청, 하청, 본사와 가맹점 간에 갑질 근절해야 되고 특히 이 봄이 되면 말하자면 그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성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술 편취, 또 뭐 필수 뭐 물품 구매 강요 이런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간에 불공정 거래를 확실하게 징벌적 처벌로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공약으로 다 냈던 것입니다. 뭐 물가 연동제 법제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네. 그건 뭐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윤석열 후보님 저한테 많은 지적을 하고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안 주셔서 이제야 굳이 반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3기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매 사망률 제일 낮았고 감염자 제일 적었고 경제 회복률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폄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압수수색 그 신천지 지금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지적 하나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나름 진화를 해서 과거에는 치명률이 높은 굼뜬 큰 존재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작아지고 빨라지고 대신 치명률은 낮은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 체계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원천 봉쇄가 어렵게 됐다. 보로 홍수의 물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죠. 이럴 때는 보를 계속 올릴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방역 자체를 이제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꿔야 되고 뭐 3차 접종까지 맞춰서 위험성이 떨어지면 밤 12시까지 이용업소들 이용해도 상관없겠지요. 저는 이런 점들이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관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다 승계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방해만 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제 부스터샷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히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 서민들만 어려워요. 또 좋은 쪽은 좋아지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이 양극화도 좀 줄여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도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하되 소상공인 지원도 꼭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그 매출을 올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죠. 제1차 재난지원금 유용했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정말 전국이 다 대목이었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특별한 보상 이게 먼저라는 말씀드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부스터 샷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